정치에 관하여 순자는 또한 선정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의 욕망론의 하나의 필요한 계로서 주장하기를 선정은 귀와 천 그리고 군과 신의 구별을 명확히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군과 신을 다스리지 않을 때, 귀자가 천자를 다스리지 않을 때 세계는 욕망으로 난장판이 된다. 욕망은 많고 사물은 적다. 그러기에 투쟁이 불가피하다. 순자는 정치의 목적은 사람의 욕망을 그것이 정해진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절제하는 데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의 전면적인 이론에 충실하였다. 그는 사회 계급의 각 경계를 설정하는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끝을 맺었다. 사람은 군주가 되고 세계의 부를 소유하고 싶은 공통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욕망은 응락되는 일이 거의 없고 쉽사리 충족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선왕들은 귀자와 천자를 구별하고 장자와 유자를 구별하고 지자와 우자를 갈라놓고 우자와 열자를 차별하기 위하여 욕망을 한정시키는 예와 의를 제정하였다. 다음 글월은 이 경계 설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람은 사회 없이는 살 수 없다. 사회 서열의 구분이 없으면 다툼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혼란이 생긴다. 혼란이 생기면 만사는 끝난다. 바꾸어 말하면 구분은 사람에게 크게 이로운 것이다. 군주는 이 구분을 설정하는 중심 권능이다. 그러므로 그가 미화하는 것은 세계의 근본을 미화하고 그가 평정하는 것은 세계의 근본을 평정하고 그리고 그가 공경하는 것은 세계의 근원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 구분은 두 개의 사회적 등급을 인정하였다. 그 하나는 성인, 사군자, 대유, 아유를 포함하는 요컨대 상층이고 또 하나는 소인, 역부, 소규, 속인의 평민으로 구성된 하층이다. 구분이 평등하면 차별이 없다. 지위가 평등하면 단결이 없다. 민중이 평등하면 질서가 없다. 하늘과 땅이 있으면 높고 낮은데 차별이 있다. 순자는 중심 권능 이외에 군주의 특별한 지위 하나를 생각해냈다. 그는 군주를 하늘이 내린 특별한 사명 밑에서가 아니라 민중의 총의 밑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있다고 보았다. 이 점에 있어서 순자는 맹자의 가르침과 매우 비슷하다. 군주는 민중에 대하여 흐름의 원천과 같은 것이다. 원천이 맑으면 흐름도 맑다. 원천이 더러우면 흐름도 더럽다.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군주는 대접과 같다. 대접이 둥글면 담긴 물도 둥글다. 군주는 사발과 같다. 사발이 네모꼴이면 물도 네모꼴이다. 요컨대 군주는 무엇보다도 우선 민중의 거울이며 민중이 따를 모범이다. 다음 글은 군주의 지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군주는 민중을 잡고 있을 수 있다. 어떻게 그는 민중을 잡고 있을 수 있을까? 민중을 부양하고
다스리고 사용하고 보호하는 데 능숙한 것이 군주이다. 민중을 부양하는 데 능숙한 사람은 그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민중을 다스리는 데 능숙한 사람은 그들의 공경을 받을 것이다. 민중을 사용하는 데 능숙한 사람은 그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민중을 보호하는 데 능숙한 사람은 그들의 찬양을 받을 것이다. 이 네 가지 기능을 가진 군주는 틀림없이 세상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군주가 민중을 잡고 있을 수 있는 이유이다. 그 반면 이 네 가지 기능을 가지지 않은 군주는 틀림없이 세상에서 버림받을 것이다. 이 마지막 글은 순자의 정치학의 일반적인 경향을 뚜렷하게 설명한 것이 된다. 맹자처럼 그는 네 가지 이상적 기능을 가지지 못한 군주에 대한 혁명의 권리를 지지하였다. 군주는 배와 같고 민중은 물과 같다. 물은 배를 운반할 수 있는 동시에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사실상 이 네 가지 기능은 군주에게 막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사실 순자는 자기 자신을 독특하고 높은 위치에 두기는 했지만 그 참다운 뜻은 책임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일은 이러한 사상은 정부란 그것이 파괴적이거나 또는 해로워질 때 이를 바꾸거나 폐지할 충분한 권리를 가진 민중의 동의에 따라 세워진다는 현대의 이론과 완전히 일치한다. 순자는 시니컬한 자기의 인간 본성관에서 출발하여 인성의 본래의 상태를 금수의 상태, 즉 투쟁의 상태라고 시사하였다. 이런 이유로 그는 사람의 악성을 인도하는 교사와 시정하는 법률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고 말하였다. 교육과 법률의 힘을 빌려 상호 겸양의 정신이 육성되고 깨끗한 생활이 이룩되고 질서 있는 사회가 확립된다. 우리가 정부와 사회 제도를 가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러나 순자는 민중을 가장 중요시하고 군주를 덜 중요시함으로써 유학 전통에 충실한 태도를 지닌다. 이리하여 군주를 지켜 세울 때 순자는 다만 군주란 선정에 이르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생각이었을 따름이다. 도가 있고 나라가 있다. 도가 없을 때 나라도 없다. 이 군주의 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착하고 유능한 사람을 써라. 정직하고 공손한 사람을 승진시키라. 효성 있고 우애 있는 사람을 격려하라. 고아와 과부를 부조하라. 그리고 빈궁한 사람을 구호하라. 이들 방책을 쓰고 나면 민중은 정부에 만족할 것이다. 민중이 만족하면 군주는 평화롭고 안전하게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주는 평화와 안전을 바란다면 공정한 행정으로 민중을 사랑할 것이고 영광과 명예를 바란다면 예를 갖추어 학자를 대접할 것이며 성공의 공훈을 바란다면 착하고 유능한 사람을 사용할 것이다. 개인의 윤리와 국가와 정치의 관계는 여기에 잘 설명되어 있다. 순자는 군주가 폭력이 아니라 고상한 성품으로 그의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을 것이다. 사실인적 이와 같은 제도는 순자에게만 특유한 것은 아니다. 공자와 맹자도
훌륭한 정치의 필수 요건으로서 통치자의 좋은 행실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양인을 전제적이고 오만한 통치를 절대 불신하였고 집권자는 그 아래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양인은 왕은 바람이요 민중은 불이다. 불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굽어진다는 속담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순자는 후천적 선으로서의 덕의 가치를 시인하고 이를 기대하는 반면 인간의 악성을 이해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예악의 교육 제도에 보태어 사람은 덕을 보존하기 위하여 교사가 필요하고 악성을 억누르기 위하여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모범이란 훌륭한 것이고 사실상 필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법과 도덕력의 억제도 마찬가지로 불가결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억제 밑에서만 사람은 폭력과 혼란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자신의 본성을 극복할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맹자처럼 순자는 행복하고 만족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민이 좋은 나라의 바탕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나라를 살찌게 하는 방법은 경비를 절약하고 민중을 살찌게 하고 남은 것을 잘 관리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에 있어서 순자는 민중의 절망적인 상태를 덜어주는 방법으로서 무거운 과세를 줄이는데 목적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 정가를 위하여 국가 자원을 개발하는 데에도 그 목적을 두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생산 기술과 방법의 개량을 위한 농업교육의 중요성도 고창하였다. 토지의 형상을 청량하자, 토양의 질을 연구하자, 오곡을 시험해보자. 그러면 농사는 개량되고 곡물은 적절히 보존될 수 있다. 이 모든 일을 순서를 따라 실시하면 농민은 부지런해지고 만족할 것이다. 민중의 번영을 보장하는 것은 순자가 제시한 선정을 위한 첫 필요 조건에 불과하였다. 어떤 집단은 그 인원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관리가 너무 많으면 나라는 가난해진다. 직공과 상인이 너무 많으면 나라는 가난해진다. 또 어떤 글 속에서 그는 토지의 배양과 가축의 사육에 대한 충고를 하였다. 올바르게 사육하면 6가지 가축은 번창할 것이다. 올바르게 배양하면 초목은 무성할 것이다. 그리고 올바르게 다스리면 민중은 한데 뭉칠 것이다. 이는 과거의 성왕들이 제정한 제도이며 오늘날의 슬기로운 통치자들은 이를 실천해야 한다. 봄은 땅을 갈아 씨를 뿌리는 계절이고 여름은 가꾸는 계절이고 가을은 거두어 들이는 계절이며 겨울은 저장하는 계절이다. 사시에 순응하면 곡물이 풍족할 것이고 민중은 식량이 넉넉할 것이다. 강과 호수를 조심스럽게 보호하면 물고기와 거북은 풍족할 것이고 민중은 이런 필요한 것을 넉넉히 가질 것이다. 적당한 때에 자르고 심으면 삼림은 황폐하지 않을 것이고 민중은 넉넉한 목재를 가질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